355번입니다. 자,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여기까지가 대전제죠. 요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대전제는 여기나 대우를 취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정이죠. 이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증명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과 귀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과 바로 귀류법이 있죠. 그죠?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은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거짓이 동일하니까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기 불편할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도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 된다는 논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 기류법은 명제 자체를 뭡니까? 우리가 부정하여 생각해서 그 명제의 모순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나 기류법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직접 증명법이란 우리가 고2 때 배우는데 수학적 귀납법이란 그 수열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대우를 이용하면 좋으냐면 여기 또는 있죠. 또는. 이 또는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 세 가지 경우잖아요. A 또는 B다. 그러면 뭐 A 이퀄 0, B 이퀄 0 할까요? 그러면 얘만 참이 되어도 되고 얘는 거짓. 얘만 참이고 얘가 거짓. 둘 다 참인 경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체크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또는보다는 그리고가 되어버리면 딱 한 가지니까 그죠?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명제를 대우를 취해보면 이 대전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결론을 부정해서 어떻게 하나요? 결론을 부정해서 어떻게 가정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리고 또는 뭐라고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뭐 이고 이래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말은 얘는 둘 다 음수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 앞에 가정을 부정취해서 결론을 놓으면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다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으면 합은 뭐가 됩니까? 항상 0보다 작겠죠. 되겠나요? 그렇게 되고 이는 무엇이므로? 참이 되겠죠. 참이됨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면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양수일 수도 있고 또 양수, 음수인데 절대값이 하나가 크면 되겠죠. 그때 양수, 음수인데 A가 양수면서 절대값이 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B가 절대값이 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또 0이 되는 경우니까 0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3, 마이너스 3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꼴도 없고 작다 이렇게나 딱 한 가지 경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좀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또 크거나 같다도 뭡니까? 또는의 개념이죠. 맞습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아시겠죠? 자, 356번입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내용은 되게 가장 우리가 귀류법으로서 증명하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놓으시고, 자, 그런데 요 자체가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다 하는 것은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루트 2는 어떻게 1.4145 계속 나가는 무리수가 맞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인데 먼저 루트 2가 여기 무리수라고 증명하는 걸 부정을 하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유리수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유리수의 모순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놈을 유리수라는 걸 식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고 자, A와 B는 모두 다 뭡니까? 정수이면서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서로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 기하 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모 A는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게 여기 바로 유리수의 정의죠. 따라서 여기서 루트 2를 이렇게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n분의 n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mn은 자연수입니다. 물론 정수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mn 여기서 왜 자연수라고 했느냐 하면 루트 2가 양수니까 그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로수입니다. 서로수.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요 서로소가 바로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제곱해 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되고 여기는 m제곱이고 여기는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자 크로스하면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m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랬죠. 요 n제곱을 보면 2m제곱이니까 n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죠. 따라서 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 자, 여기는 2의 배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 파트니까 2의 배수라고 해도 되고 짝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자연수니까 짝수가 훨씬 편하겠죠. 그죠? 자연수이므로 n도 뭐가 된다. 자, 여러분들 n제곱이 지금 n제곱이 짝수 맞죠? n제곱이 짝수입니다. 이게 2와 곱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수가 3과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되겠죠. 4와 곱해져 있으면 4의 배수입니다. 근데 n제곱이 짝수입니다. 이게 짝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n제곱은 n 곱하기 n 아닙니까? n 곱하기 n이 짝수가 되어야 되죠. 근데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것은 얘도 짝, 얘도 짝이 되어야 되겠죠. 원래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짝수가 되면 되는데 얘는 n제곱이니까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니까 둘 다 짝수다 이 뜻이겠죠. 따라서 n도 짝수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외워놔야 됩니다. 어떤 제곱이 짝수면 그 수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n제곱이 홀수죠. 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n 곱하기 n이 뭐가 되어야 돼요? 홀수가 되려면 맞죠? 둘 다 뭐가 되어야 된다?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꼭 한번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2k로 표현할 수 있겠죠. n이 짝수니까 n은 2k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도 k는 자연수가 됩니다. 왜? 여기 mn이 자연수니까 얘가 n이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식을 어디에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하면 n잔에 2k를 넣어보세요. 그럼 2k의 제곱은 2m제곱이 되고 얘가 4k 제곱이 되고 여기는 2m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로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거꾸로 적어보면 m 제곱은 뭡니까? 2k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m 제곱은 2k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m 제곱도 2와 곱해져 있죠. 따라서 이 m 제곱도 뭐가 된다? 짝수가 되므로 자 m 제곱이 짝수이면 m도 어떻게 된다? 짝수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 n도 짝수죠. m도 짝수입니다. 둘 다 짝수죠. 그러면 얘도 n은 뭐가 2, 4, 6, 8, 10이 될 수 있고 m도 2, 4, 6, 8, 10이 돼버리면 m과 n은 그죠?
서로소가 될 수 있나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M과 L은 서로소라는 이 자연수가 된다는 이 가정에, 여기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가정이죠. 맞습니까? 이 가정에 뭐가 됩니까?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 귀류법은 이 명제를 부정하여서 푼 다음에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 즉 루트이가 유리수라는 이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란 말입니다. 알겠나요? 가정의 모순이 된다는 말은 가정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루트이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바로 기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357번입니다. 다음은 AB가 실수입니다.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승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실수이면서 A, B 이런 문자들이 2차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2차식으로 나왔는 이런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완전제곱식을 구합니다. 완전제곱식. 자, 완전제곱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A, B 두 문자 중에 어떤 한 문자를 뭐로 보고 문자로 저 미지수로 보고 다른 문자를 숫자로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A제곱 플러스 AB가 있는데 나는 A를 문자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B를 숫자로 보니까 여러분들 B를 앞으로 적어볼까요? 이렇게 BA. 그리고 여기가 B제곱입니다. 그럼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죠? 자, A 제곱에 여기 BA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 A의 개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X제곱, 요 형태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X를 문자로 본다. 즉 A를 문자 X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완전 제곱을 구하려면 요 A의 개수, B의 뭐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자, X의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요걸 더해주면 다시 2분의 B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B 제곱을 한번 더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까지가 바로 완전 제곱이 되니까 바로 A 플러스 2B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동경이 되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니까 B제곱은 4분의 4B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B제곱이 동경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4는 4분의 3B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쪽 파트 가에는 뭐가 바로 지금 요 표현은 요까지 표현을 해놓고 요 하나를 계산해 준 바로 가는 4분의 3b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와 B는 실수니까 얘도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가 실수가 되죠. 근데 실수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B도 실수죠. B도 실수니까 얘 자체는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3 까지 곱해놨으니까 얘도 0보다 크죠. 따라서 0보다 큰 거와 0보다 큰 거를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4분의 3B 제곱이까지 들어오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이 등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등호 조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 말이죠. 그럼 얘도 0, 얘도 0이죠. 따라서 A 플러스 2B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and 누가 0이 돼야 되겠어요? 요 B가 0이 돼버리면 4분의 3을 곱해도 0이 되겠죠. 따라서 B도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B가 0이죠. B가 0이면 and니까 여기가 0이면 A 또한 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얘는 A도 0, B도 0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 되니까 A를 문자로 보고 B를 숫자로 보면 2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럼 함수는 좌변을 뭐로 놓았을 때, y로 놓았을 때, 우변도 y로 놓으면 우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x축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위로 붕 뜨면 되겠죠. 즉 그래프가 이 x축 y = 0보다 그래프가 a제곱이니까 최고척에서 있으니까 붕 뜨거나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접해도 되겠죠. 0이니까. 그러면 얘는 뭡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 0인 경우죠. 그럼 체크해보면 판별식을 조사해보세요. 그럼 A의 개수가 B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 맞죠? A가 1, C가 B제곱이죠.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b제곱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3b제곱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따라서 이 3b제곱은 실수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고 b가 얼마일 때? 0일 때 b가 0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b를 다시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이 자체는 a제곱이 돼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때 경우는 바로 A가 0일 때 성립하니까 경우 조건을 다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그래프로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 꼭 한번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58번입니다. 여러분들 A,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바로 얘가 무슨 평균이 되나요? 산술 평균이 되고 얘는 뭐가 되나요? 기하 평균이 되죠. 그죠? 우리 개념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따라서 2를 양변에 곱하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외워졌나요? 등호는 언제? A와 B가 같을 때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A, B로 외우지 말고 어떤 두 수의 그죠? 합이 있죠. 그죠? 합이 있으면 항상 이제 두 배의 바로 곱과 같다.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고 등호는 언제라 그랬죠? 등호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다.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왜? 여기는 AB 문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맞죠? 뭐가요? 2A와 3B 이렇게 X와 X분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와 세모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술 기하 평균은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서 쓰입니까? 최대값, 최소값에 쓰인다 그랬죠. 따라서 합이 뭐 할 때, 합이 일정할 때는 그죠? 곱의 뭐를 구할 수 있고,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맞나요? 이번에는 곱이 일정하다면 그죠? 합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언제 발생한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산술기하 평균은 합과 곱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양수 조건이 나오면서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본다면 반드시 산술기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식 부등식을 정리할 때는 그죠? 두 수를 뭐한다? 빼보면 되겠죠. 빼봐서 양수가 나오면 앞부분이 크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부분이 크다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통분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 루트 ab가 된다고 말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라는 식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 맞죠? 마이너스 2배에 자 루트 ab인데 ab가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도 분리할 수 있지만 둘 다 음수가 되면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죠? 마이너스가 남아야 돼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 1학년 때 했는 거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겠죠. 그죠? 따라서 니은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고 나갔습니까? 자, 2는 양수죠. 자, 실수죠. 루트 A, AB가 양수 실수이므로 루트 A와 루트 B도 실수가 되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이 분자가 0보다 크고 나갔죠. 따라서 0보다 크게 되니까 두 수를 빼어서 0보다 크면 앞부분이 더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등호 조건은 언제입니까? 분자가 제로일 때, 즉 루트 A와 루트 B가 루트 A에서 루트 B를 뺀 것이 0일 때가 이 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A와 루트 B는 같을 되겠죠. 즉 다른 말로 양변을 제곱해도 되니까 양수니까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증명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359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B가 양수일 때 합이 6입니다. 이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두 수의 합은 0 맞죠? 합은 항상 우리 산술 기하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죠? 맞나요? 근데 합이 6이죠. 그러면 6이 얼마보다? 2보다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약분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9고 여기는 AB가 됩니다. 따라서 AB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의 최대값은 9가 되고 이때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 A와 B는 언제일 때? 3일 때 바로 최대값 9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최대값은 언제? 같을 때죠.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풀려면 같을 때입니다. 이걸 산술기하라고 알았다면 얘가 같을 때니까 3, 3일 때겠죠. 3, 3. 맞나요? 따라서 AB는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AB 곱이 4로 일정하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6으로 일정하다는 뜻이고 얘는 4로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4B는 그죠? 크거나 같다 2배에 자,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죠. 따라서 두 개 곱하면 4AB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가 얼마야? 4죠. 그러면 루트 16이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니까 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4B는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놈의 최소값은 언제다? 8이고 이때 등호는 어떻게 돼요? 이때 등호는 A와 B가 같다가 아니고 A와 4B가 같을 때죠. A와 누가 같을 때? 4B가 같을 때가 바로 등호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x가 양수입니다. x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요 역수 모양이죠.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맞습니까? 따라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a고 얘가 전체가 b입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배에
자, 앞에 거와 뒤에 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따라서 누구는 x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수가 역수죠. 여러분들 역수의 합에 어떤 두 수의 역수의 합의 무슨 값은 최소값은 항상 2라는 것도 하나 외워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4x 더하기 x분의 9 이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 맞죠? 양수일 때만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x가 양수인 게 아니고 요 자체가 양수고 요 자체가 양수일 때 쓰이는 겁니다. 자, 2배의 루트 2 4x 앞에 부분과 x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x가 약분되면 4, 9, 36이니까 뭐 루트 36, 6이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따라서 이 수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호 조건은 언제입니까? x와 x분의 1이 같을 때죠. 자, 풀어보면 x제곱이 1일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등호 조건은 x가 1일 때 이렇게 등호 조건이 되고 얘는 4x와 x분의 9가 같을 때겠죠. 그죠? 양변은 4를 곱하면 4x 제곱을 보니까 x 제곱은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양수니까 바로 등호 조건은 x가 얼마일 때다? 2분의 3일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산술기하 문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등호 조건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코시 시바르트 공식인데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면 하시고 배우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코시 시바르트 공식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양수란 말이 필요 없어요. 모든 수일 때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각각 제곱의 합을 대입죠. 각각 제곱의 합을 구했을 때 이 두 개의 곱은 바로 여기는 a와 x에 곱한 거와 b와 y를 곱한 거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요게 지금 2차식이죠. 모두 다 2차식들의 곱 맞나요? 2차식이고 얘는 요 안에는 1차식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코시 시바르트 공식은 1차식과 2차식의 관계일 때는 코시 시바르트 공식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외울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과 네모의 제곱과 다이아몬드의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크나요?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곱한 거 플러스 세모와 다이아몬드를 곱한 거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호 조건이 있겠죠.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은 보세요. 동그라미 분의 네모. 요 동그라미 분의 네모와 바로 두 번째 급이 있는 거 세모분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배우면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걸 크로스하면 동그라미 곱하기 다이아몬드는 네모 곱하기 세모 이렇게 배우면 저 외한끼리 곱한 거 내한끼리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할 때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면 되겠죠. 그건 다 모두 다 뭐였습니까? 전개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ax제곱, a제곱 x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y제곱이 되겠네요. 요거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완전 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b제곱 y제곱, 이 짠짠 이 A, B, X, Y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얘와 얘가 없어지니까 A제곱 Y제곱을 뒤에 적었네요. B제곱 X제곱 앞에 적었고 여기에 분배부 처하면 마이너스 2AB X, Y가 되는데 요게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습니까? BX 마이너스
ay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요식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요거죠. 뒤에 거 제곱하면 요거.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ab xy 됩니다. 따라서 요 가는 바로 bx 마이너스 ay가 되겠네요. 따라서 실수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부분이 뒤에 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등호는 여기 있는 bx와 ay가 같을 때가 되죠. bx와 ay와 저 b가 어디 있어요? bx 요거죠. a는 여기 있죠. bx와 ay와 같을 텐데 얘를 b 형태로 적어주면 a분의 x는 바로 b분의 y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 a를 이쪽으로 밑으로 깔아주고 요 b를 밑으로 깔아주면 ax는 ax 이꼴 b분의 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시-시바르트 공식은 자, 2차식과 1차식이 나왔을 때 자, 차수가 한 칸 차이 나죠.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두 다 제곱인데 여기는 1차식이죠.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나왔고 또 제곱의 합이 나왔는데 여기는 1차가 나왔죠.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동그라미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과 네모의 제곱과 다이아몬드의 제곱은 항상 그거랑 같아. 어떻게? 동그라미 네모 곱한 거와 세모 다이아몬드 곱한 거의 제곱과 같다. 맞죠? 자, 그래 놓고 항상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차를 먼저 봅니다. 1차가 A, X, B, Y니까 A, X, B, Y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6이 남았네요. 얘는 얼마죠?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내가 뭐 하는가? 구하는 거 맞나요? 구한 거에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모의 제곱이 얼마 돼요? 바로 여기 12가 되죠. 제곱을 띄버리면 어떻게 될까? 완전 제곱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요 네모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요 네모가 바로 뭡니까? ax, by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근데 최대값과 최소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답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앞에가 2차, 뒤에가 1차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365번입니다. 자, A, X, Y가 실수일 때 3X 더하기 4y는 5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최소값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Y는 뭐가 됩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얘를 대입해서 2차 함수 형태로 풀어줘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Y에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죠. 그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과 세모의 제곱 더하기 다이아몬드의 제곱. 뭐 형태는 바뀌어도 되죠.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하고 세모 곱하고 여기는 네모와 다이아몬드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1차를 먼저 찾으세요. 1차 3x 4y입니다. 여기가 3x, 여기는 4y가, 자, 여기가 4y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여기 3이고, 여기 x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y가 되겠죠. 되나요? 3의 제곱이 얼마? 9. 4의 제곱은 16입니다. 더하면 25네요. 곱하기 요 자체가 지금 얼마죠? 요 자체를 지금 묻는 거죠. 요 놈의 최소값을 묻네요. 그죠? 네, 뭐라고 넣읍시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3x 더하기 4y가 얼마예요? 5죠. 5의 제곱이 25래요. 따라서 이 값 네모는 누구보다? 바로 25보다 크거나 같죠. 쏘리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네모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그때 1은 언제 1이다? 3분의 x와 4분의 y가 같을 때겠죠. 아니면 다른 말로 이때가 등호 조건이 되겠죠. 그죠? 다시. 자, 등호 조건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x가 4분의 y와 같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어떻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어떻게? 4x는 3y일 때 이렇게 적어줘도 같은 등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